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켓을 인적 분할해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가운데 오늘 장에서 세 기업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안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 달 12일 개최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LG생활건강이 앞으로 3년간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성향을 현행 20% 중후반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고 중간 배당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99,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0만 달러의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국 시간 오전 4시 1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 오른 99,0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날 조기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SEC 수장에 오른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오면서 업계에 반발을 불러온 인물입니다. (10배의) 수익률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꿈의 수익률 1000%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가야겠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매기가 쏠렸고요. 최근 고전을 거듭했던 다우 지수는 1%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가면서 좀 소폭 반등한 가운데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게 역시나 좀 알파벳을 봐야겠는데요. 4% 이상 급락 나왔죠. 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서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한 것이 이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로 불리죠. 이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조기 사임 소식에 한때 99,000달러 선 돌파하게 되면서 10만 달러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전날 엔비디아 호실적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에 따른 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AI 테마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SKC 자회사 SK앱솔릭스가 관련된 이슈 나왔었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호실적에 이 가이던스 향상을 발표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관련주들 챗봇 AI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정부가 오늘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장기 로드맵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에 원전주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또 화장품주에서도 낙폭이 과대하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 시간에 화장품주 반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과연 전체적인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1.0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장 초반의 이 상승폭 여전히 유지해가고 있고요. 2,500선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요. 외국인이 드디어 10거래일 연속의 매도 행렬을 끊고 바이코리아 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66%, 이 코스피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폭이지만요. 685선 지나가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이 외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섰네요.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도 다소 잔잔해졌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연말연시까지 어떻게 알차게 짜갈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오늘 또 시작부터 좀 기분이 좋은 이유가요. 드디어 외인이 좀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끊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투입된 이 밸류 펀드가 힘을 좀 발휘를 하는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외인들의 매도 상황이었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물량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수량 자체가 사실 기관 쪽에서 보시면 연기금 수량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들어왔거든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아직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수가 좀 탄력이 붙으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딸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상승이 좀 더 나아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도 오늘 보시면요. 현재 시간부로 1,450억 정도의 매수세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중립 의견에서 매도 의견으로 바꾸긴 했지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내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을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만 시장보다 못한 시장이란 그런 표현을 좀 했긴 했어요. 뭐 사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평가 매력도는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 흐름 우리가 그래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코스피가 2,500포인트의 안착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이제 첫 걸음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500을 우선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2,600, 700으로 간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 포인트 자리가 2,500입니다.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요? 2,550과 2,600에 대한 테스트 구간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뭐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2,700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게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여러 대출 상황들이나 자영업자의 상황들 경기 자체가 원체 안 좋다는 거. 대공황 수준의 안 좋은 상황들의 지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갑자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선은 국내 증시는 그 어떤 상황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우선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기대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흐름이 좀 꾸준하게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실상 이 외인 매도가 활발할 때에도 강한 기관의 순매수가 연기금을 좀 중심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오늘은 외인의 매수세까지 강해지면서 이 국내 증시가 서서히 반등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보면서요. 그렇다면 또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렸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총 3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로봇, 유리기판, 마지막으로 뉴럴링크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또 두산그룹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사실상 받게 되면서 두산마켓을 흡수하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주들의 맥이 다시 한번 돌고 있고요. 트럼프 이 관련 테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실제로 미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R&D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오늘 유리기판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맥이 강하게 돌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뉴럴링크입니다. 이 또 뉴럴링크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의 승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정말 일론 머스크가요. 제가 뉴럴링크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현재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 우선은 짚어드린 거 이외에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YG 플러스 YG 엔터, 로제 관련주들을 제가 수요일 날도 짚어드렸었죠. 이게 신곡도 있지만 또다시 그 브루노 마스인가요? 같이 또 음원을 또 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YG 플러스가 오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꾸준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이슈도 있지만
이제 옵티머스 미국 쪽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BMW 쪽에 로봇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기사랑 다 올려드렸잖아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밴드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로보티즈 많이 급등 나왔지만 빠지긴 했어요. 일단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 19%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11% 이상 올랐고 휴림 로봇 바닥에서 살짝 돌리긴 하는데 좀 아쉽네요. 휴림은 한 번 더 웅질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아직은 올라갈 길이 좀 많습니다. 많이 급등한 거 말고 휴림이나 레인보우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말씀드리고요. 자, SK시발 이슈로 인해서 YCKM 같은 경우가 또 오늘 유리기판 이슈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11%대까지 올랐었고요. 필옵틱스 나름의 대장격 종목이죠. 15%. HB테크도 대장격 종목으로 19%. 그리고 뭐 기가비스나 JNTC도 많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은 뭐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간단 말이에요. 유리기판 관련주도 그렇고 뭐 CXL, HBM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다가 이제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JNTC도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쌍바닥 찍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꽤나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구조상 뭐 나쁠 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 해보자. 근데 모건이 한 말이 상당히 좀 걸려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래도 찍을 만큼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럴링크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임상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는 몇 개가 있긴 한데 요 링크 제네시스가 유일한 관련주로서 오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었고요. 장중에 19%까지, 거의 20% 가까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완전 끝바닥인데요.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차트 보면은 또 한 개였어요. 딱 여기 보면은 여기 저점 자리, 그 근처 자리죠.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슈가 완전 소멸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링크 같은 경우는 위에 물려 계신 분 계신다면은 좀 현 시점부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늘 아니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상승을 줄 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한 종목이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요. 오늘 시장 뭐 여러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뭐 테마주들뿐 아니라 대형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바로 또 대형주 한번 살펴드릴 거고 시장 오랜만에 금요일장 또 좋은 시장이니까 또 주말 편할 것 같네요. 빠른 또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K시발 이슈가요. SKC에서 파생된 이슈를 의미한다는 점, 이 투자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오늘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또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좀 확연하게 기대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테슬라가 HBM4 개발 양산에 있어서 양사에게 모두 좀 부탁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런데 사실상 현재 HBM4를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현재 4.8%좀 상승률이 강하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고요. 삼성전자가 참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0.3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네, 삼성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제도 이제 양봉이 좀 나왔고요. 오늘도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는 상승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으니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중요한 점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에코프로 2% 가까운 모습들, 에코프로 BM도 오늘 3%대 가까이, 에코프로 머티도 안 오르다가 반등이 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도 좋은 모습이에요. 뭔가 시장이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고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빠르게 되돌림 반등이 나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서요. 확실히 저평가 이슈는 계속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 두산 그룹주, 두산 로보틱스, 밥캣 이슈를 통해서 두산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두산이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좀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역시나 SKC. 아까 거론 안 해드렸지만, 네, SKC 유리기판 이슈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갭으로 떠서 이제 출발은 했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SKC 보면은 차트 흐름에서 보면 추세적으로는 라인상으로는 이제 위로 많이 열려 있는 거 맞잖아요. 나름의 이제 바닥자리 인식이 되는 구간이 포착이 좀 되니까 상승을 준다면은 14, 15만 원대 정도까지 움직임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네, 그런 포인트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많이 밀렸었던 방산주들 로템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7% 하락 나왔었는데요. 오늘 4%대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다행스럽네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락 포인트에서 되돌림 반등, 기술적인 반등일지 여부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기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짚어드리자면 네이버하고 최근에 카카오가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렇게 좀 죽여놨었던 네이버 차트 보자면은 많이 내려왔었다가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돌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을 보면요. 여기거든요. 나름 바닥 좀 더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아래일 수도 있어요. 이 근처인데 여기 자리를 돌려 세우면서 올라갈 채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이버가 많이 돌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차트가 바닥에서 돌리고 가는데 지금 전고점 자리에서의 좀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과 최근의 기관들의 여러 수급 상황들 보면은 구조상의 모습으로 보면은 조만간 한 번은 이 슈팅 그림이 나오면서 일봉상의 121선 자리 가격적으로는 한 3만 8, 9천 원 될 것 같은데요.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카카오 많이들 물려 계시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바닥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제는 좀 오르는 일만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꾸준하게 좀 시장 양호한 오늘 모습이니까 아마 오후장까지도 흐름이 괜찮을 겁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오늘 하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 네이버 정말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큰 반등 기회를 주지 않을지 그동안 참 답답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기분 좋아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저희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직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갤럭시아 SM 들어와 있네요. 2,940원 그리고 10%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갤럭시아 SM 0.7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02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매수가가 좀 다소 실려 있는데 전문가님 조금 더 버티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보면은 현재 거의 뭐 여기 보인다. 9만 9천 달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잖아요. 계속 치고 있는데 이게 비트가 굉장히 잘 가니까 아마 좀 기대를 갖고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 이렇게 잘 가는데 왜 가상화폐주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약간 좀 그런 모습이죠.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가를 보니까요. 단가가 다 잘못됐나 싶었어요. 2,940원짜리인데 언제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죠?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한번 바람이 좀 불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제 뭔가 이제 시장 전체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협조적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회사죠. 트럼프 회사. 트럼프 갖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검색해보세요. 있습니다. 네,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 예,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포인트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나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요. 모아갈 만해요. 그러니까 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를 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전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비중이 그나마 다행히 10%시라서 뭐 15% 정도까지 보시거나 아니면 좀 욕심 내셔서 조금 더 담으시면서 단가를 낮춰보세요. 그러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단가를 낮추는데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M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0원,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20%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NCN입니다. 약 1.66% 내려가게 되면서 1,126원 선까지 좀 밀려났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2021년 3월 이전에 최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이 좀 넘게 아주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전문가님 이거 뭐 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네, 단가가 5,670원이시면 여기 잘하신데. 그때 당시에 2020년도 때 2021년도 그때 사셔서 보시니까 거의 그쯤 사셨을 것 같죠. 근데 올라간 게 없네요.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조금만 길게 보죠. 자, 공지사항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회사 주가가 뭐 좋지가 않으니 당연히 이제 사채 발행했던 거를 상환 요구가 있었겠고 그거를 상환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만기 전 취득을 회사에서 우선은 했어요. 2,038원짜리 종목인데 만기일이 내년 7월 31일입니다. 뭔가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거를 그대로 소각시키기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아까우니 주가를 조금 뭔가 좀 붐업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전체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따로 보더라도 특별한 공시상황 이게 7월 달 거거든요. 7월 달 건데 이래요. 그리고 회사 실적이 있나요, 이 종목이? 없지, 그치. 매출이 우선은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시총이 200억대까지 내려왔네요. 뭐 증자도 안 하나요? 잠시만요. 뭐 실적에 따른 상패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본 잠식 부분이나 혹시라도 있을까 싶은데 뭐 그럴 것 같지도 않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내려놨지? 잠깐만요. 왜 이거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지?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개별로 한번 잠깐 봐볼게요. 별도로 보죠. 뭐 문제될 것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자, 우선은 가장 걱정하실 게 상패에 대한 이슈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돌리는지 차트가 어떻게 과연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 팁을 드리면 단가를 낮추시려면 지금은 아니고 혹시 모르잖아. 혹시. 내년 3월에 감사 보고서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때 단가를 낮추시고 그다음 가셔야 돼요. 회사가 지금 너무 특별한 이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뭐 뉴스거리 너 통학 차량 사고 제로 이끈다 뭐 이런 거 아무런 그냥 주가에 반응 안 주는 이런 내용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실적도 계속 좀 힘든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가를 이걸 다시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을 타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좀 애매하고요. 혹시라도 모를 거에 대비해야 되니까 내년 3월 감사 보고서 보고 문제 없다면 그때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가 낮추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또 기다려야 돼요. 아직은 몰라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내년 3월 이때쯤 보고 4월쯤 보고서 그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조금 더 인내하셨다가 그때 3월, 4월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대응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바로 SK바이오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매수가가요 약 11만 6천 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를 좀 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바이오팜 1.02%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96,6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차트를 좀 보자면요, 전문가님. 좀 약간 역배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도 같은데 좀 단기간에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네, 11만 6천 원이시고요. 단가는 조금 이제 높으신 편이십니다. 자, 보니까 저기 2021년 고점 영역을 결국 이제 뚫어내지 못하면서 맞고 떨어졌어요. 좀 많이 아쉽네요. 거래는 상당히 좀 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시장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조금은 아쉽긴 한 그런 모습입니다. 회사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적 올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회복기에 있고 큰 폭의 성장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만도 한데 왜 이렇게 파나요? 누군가요? 도대체. 수급이 누가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알록달록 정신없는 약간 그런 수급이네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차트 크게 볼게요. 바닥이 잡힐 것 같은데. 야, 바닥이 좀 애매하다.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우선은 말씀드리면 저항선 자리들을 제가 이렇게 2개 정도를 잡아 놓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 고점 자리가 2자리가 좀 보이고요. 좀 보자면 3자리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여기 해당하는 자리가 완전 저항 자리가 돼요. 여기 자리가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가 9만 원이거든요. 약간 내려와서 한 8만 5천 원 선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가 맥스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보유하시다가 한 8만 5천 원 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11만 6천 원짜리까지 여기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기에는 조금 시간상 무리도 있고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추세가 좀 깨지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8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는 음봉이나 뜰 때마다 떨어지는 날마다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서 단가를 얼마까지 한 10만 원 전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려 세울 때 여기 저항선에 맞고서 떨어질 건데 그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세운다. 근데 다음 주 안으로 세워줘야 돼요. 빠르게. 돌려 세우면은 아마 매수가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려왔다 갈 거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45,500원에 30% 주셨고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반기와 하반기 들어서 희비가 엇갈린 업종 중에 하나가 좀 엔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시각 1.3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6,400원 선에 거래 중인 JYP 엔터테인먼트. 벌써 이 5일선 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SM도 4%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내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게 요즘에 저도 이제 국내 엔터주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가성비란 얘기를 제가 꺼냈었어요. 가성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왜 OTT 산업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디즈니나 마블의 입장 이런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인데 퀄리티는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드라마 수준 그 이상 그 비슷하거나 그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투자금을 줄이진 않아요. 늘리진 않지만 줄이진 않고 계속 다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약간 그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유럽 다 미국 다 떠나서 우리나라만이 약간 일본이랑 이쪽 동남아 쪽 퀄리티가 중국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쪽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K-팝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IT 죄송합니다. 엔터 전반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짧게 갈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계속 매출 확대의 포인트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엔터주들 전체적으로나 분위기가 업황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지금보다 사실 안 좋아질 것도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급 상황에서 YG 엔터, 로제 이슈도 있겠지만은 SM도 그렇고 JYP 엔터도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창을 열어보면은 기관들도 그냥 꽉 러브콜을 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거죠. 그냥 싹 사그리 사요. 이 얘기를 몇 주 전부터 얘기를 살짝 드렸어요. 엔터주들이 심상치 않다. 나빠질 게 없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게임주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엔터주가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JYP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매수가도 너무나 이제 바닥에서 잘 잡으셨던 것 같고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분위기를 이렇게 타버리게 되면요. 이게 쉽게 안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멈추는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리가 보이는 게 여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주봉상의 라인은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9만 원짜리입니다. 9만 원. 9만 원짜리까지는 좀 지지면서 가든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죠.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 홀딩하라 말씀드리는데 9만 원 자리부터 해서 한 번 더 레벨업 되면은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꾹꾹꾹.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그냥 좀 인내하시는 게 맞고 내년 성장은 더 좋을 거라서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요즘에 근데 JYP 쪽에 여러 이제 아이돌들 많은데 또 새로운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현 상황상으로는 원체 주가가 바닥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약간의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홀딩하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넥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300원 그리고 20%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현재 바이넥스입니다. 1.42%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16,6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올해 고점 대비 보니까 약 40% 가까이 급격한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바이오 시밀러라는 테마 자체는 좋은데 왜 이렇게 바이넥스만 좀 못 가는 걸까요? 네, 지금 보면은 바이넥스가 이제 완전 저점까지 왔어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분위기 상황에서 좀 원체 이슈가 좀 꾸준하게 되다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내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조금 시들시들해졌지. 그러니까 한 템포가 쉴 때가 온 건 맞아요. 맞는데 좀 과한 것 같긴 해. 원래는 멈췄어야 됐는데 시장이 터지니까 같이 내려오는 게 좀 없잖아. 좀 강해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럼 여기 자리 걸리면 보통은 반등을 주거든. 근데 오늘 어제 죄송해요. 당장의 이제 반등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는 돌릴 거라고 판단을 좀 해요.
특별하게 시장 문제만 없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싶지만 잘 하신 것 같고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근데 또 하나 과하게 다음 주에 봤을 때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탈 자리에서 어디 자리를 과연 우리가 손절의 자리로 삼냐. 이 박스 자리를 얼추 만드시고 여기에 중단 라인을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이 자리가 15,0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만 갑자기 깨지 않는다면은 약간 내려올 수 있어요. 깨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요.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전고점까지 움직임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다음 주에 바이넥스 주가의 방향성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되돌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이노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만 9천 원, 약 34만 원이시네요. 그리고 비중은 5%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입니다. 현재 0.7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6만 6,200원 선까지 거래 중인 LG이노텍. 참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요. LG이노텍이 이 정도까지 안 가는 이유 대체 뭘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LG이노텍이 나쁜 회사는 아닌데 LG그룹주 자체가 주식이 재미가 없어요. 자, LG그룹은 주가가 너무 안 가요. 뭐 예를 들자면은 LG 주가를 보면은 25년 전 상황에서 보았을 때 10,000원? 20년 전? 2001년도 때 10,000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아래였긴 했지만 그 라인으로 잡고 많이 못 올랐어요. 7배? 그러니까 삼성 같은 거랑 비교해보자면 너무 갭이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LG그룹 자체의 주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그래서 사실 LG 종목을 그렇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매수가 보면은 이제 30만 원대신데 이게 기다리면은 올라는 와요. 근데 그 기다림 자체가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야. 텀 자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종목처럼 돌파하고 이게 1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으로 다시 되돌파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호가 하나하나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1년, 뭐 1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 기간 자체가 너무나 길어요. 내려왔다 갈 때. 지금이 거의 바닥이냐, 뭐 물을 타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바닥은 안 온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되돌릴 수도 있긴 하겠다 이 자리가. 왜냐하면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와 이렇게까지 내려올까 싶긴 한데 여기가 이제 2010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고점에서의 여기 20년 고점 코로나 때 찍고 돌리면서 갔을 때 자리니까 여기 근처 자리. 그러니까 현재가 근처 자리 약간 그 위에 요 정도 자리가 나름의 저항 자리가 되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근데 깨버리게 되면은 많이 열리게 돼요. 많이 열리면 어디까지 열리냐면 추세상으로는 그냥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우선은 나와 있어요. 여기가 또 얼마냐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한 12만 5천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열려있긴 한데 과연 그럴까 싶긴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 구조상으로는 이노텍의 매력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쪽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악인 경우는 12만 5, 6천 원대까지는 우선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참으신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일봉상의 구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라인 아니냐. 그죠? 네. 이 라인으로 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잡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 찍고서 올라오더라도 다시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단가를 낮추는 그 최대치의 전략은 12만 5천 원대, 6천 원대입니다. 그때 와야지 단가를 낮추고 대응을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빠질 겁니다. 반등 나왔다 또 빠질 거고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혹시라도
한번 그래도 베팅 해본다고 하시면은 요 하단 라인 있죠. 하단 라인에서는 이 자리 15만 원짜리거든요. 15만 원짜리가 터치되거나 할 때, 횡보할 때는 그때는 한번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요 상단 자리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건 선택 사항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추이상으로는 상승 분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알테오젠 바로 봐야겠습니다. 41만 원에 50% 비중이 다소 높으신데요. 현재 좀 급하게 전해진 소식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부터 보시죠. 현재 알테오젠 주가입니다. 9.67% 강하게 밀려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서는 약 두 자릿수 10% 이상의 급락까지 보이기도 했는데 31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보니까요, 이 알테오젠이 이번 주 초반 들어서 이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소송 관련 이런 어떤 소문들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과 이틀 전이었죠. 회사 측에서 아니라는 정도의 입장이 공식 답변이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안도감에 좀 알테오젠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방금 전해진 이 소식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MSD가 알테오젠 경쟁사 할로자임에게 특허 무효 심판을 결국에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방금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뭐 이 이슈도 있지만 상한전환 우선주 뭐 이슈도 있고요. 이 결정된 바 없다, 뭐 한다고 하는데 결정된 바 없다, 아직 체결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주긴 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세가 이제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뭐 완전 깨졌어. 그러니까 뭐 사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깨져버렸거든요. 60일선 자리 이탈이 확 나와버리고 어제도 한번 무너져 버리고 오늘도 또 깨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 문제 없다, 잘못이 없다, 뭐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추세가 이탈이 나와버리면은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외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해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집중 매도하다가 외인도 따라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관들도 또 외인들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참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해명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1차 바닥으로 보이는 구간은 얼마냐면은 25만 원짜리고요. 그 다음 자리는 2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현실적으로는 121선짜리가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주 초에 이 자리를 한 번 더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아마 또 투매성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일단 빼고 보자. 요 그림이 나오는 게 이게 아마 다음 주 초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 라인, 121선 라인을 돌리는 그림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진 않으니까 봐야 되니까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가가 좀 높으신 편이시라 좀 걱정스럽네요. 근데 그나마 좀 5%가 50%시죠? 머리 아프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단가 생각 안 하고 추세가 다 깨졌어요. 다 깨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주 돌려 세우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줘야 돼요. 그래야 좀 기대감이 생기고 반등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20만 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반등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안으로. 안 나오면은 뭐 고민스럽게 고심 끝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6,410원 매수가가 좀 상당히 있으시네요. 20%의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한국 BNC입니다. 0.24%가량 내려서면서 4,185원 선에 거래 중인데 이 대마 관련해서 트럼프의 친대마 내각 인선이 좀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월에 또 관련해서 국내에서 식약처가 공지하기로 한 이 의료용 대마 개정안이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이 모멘텀에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여러 이슈도 있죠. 뭐 한국 BNC 필러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아리아나 이슈 시작해서 뭐 제약 이슈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은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가는 좀 많이 높으세요. 추세적인 하단 자리 라인으로 맞춰봤을 땐 거의 이제
아직도 열려있다고 봐야 되나?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살짝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살짝 더. 큰 하락은 아닐 것 같고요. 살짝 더, 아주 살짝 더. 한 4,000원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4,000원 이탈 자리가 아마 조금 사람들이 못 버티면서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도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버텨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 보니 저기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슈가 한번 불면 가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 분위기와 거래, 특히 거래량을 가지고는 이 한국 PNC 거래량을 가지고는 움직임이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게 실적에 따른 이슈들이나 아니면 뭐 업종 내 테마 이슈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도 1차적으로는 얼마? 5,000원 라인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5,000원 회복이 나오면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5,000원 회복이 언제까지 나와줘야 되냐? 그래도 한 1, 2주 안으로는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반반이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에 대비하셔가지고 한 4,000원 좀 이탈한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이거는 사실 단가를 낮춰주셔야 되는데 단가가 이미 높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비중이 높으셔서.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약간 내려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5,000원대로 회복은 나올 거니까 5,000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거래량이랑 체크하면서 나올지 올라갈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예, 아셨죠? 그리고 4,000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매수 자리예요. 예, 혹시라도 깨지면은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단가 낮추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들어와줬네요. 21,450원 그리고 10%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25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또 다시 한번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좀 들려오고 있죠, 전문가님. 이쪽 테마 관련해서 좀 상승 모멘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진짜 근데 많이 내려왔어요.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사실 저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추이상으로도 이거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못 올려치면은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바닥에서 보면은 이렇게 3파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버렸단 말이죠.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올려치면 이때는 저점 자리 이탈하면은 사실은 일단 피하고 보셨어야 되는 게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또 2차 손절 자리도 이탈 나올 때 또 이제 정리를 또 안 하셨어요. 사실 이때는 팔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빠른 손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주식하실 때 있어서 투자하실 때.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조가 그려질지가 상당히 조금 많이 애매해졌어요. 라인도 완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 저점 자리까지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횡보했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9,000원 정도 됩니다. 9,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고 사실 근데 9,000원이나 10,000원이나 사실 의미 없는 자리예요. 돌리는 게 우선 나와야 돼요. 돌리는 게. 근데 아직은 그 흐름이 나오질 않아요. 거래도 전혀 안 붙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차트가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하향이에요. 하향이고 우상향 쪽으로 갈지 여부가 그래도 12월 안으로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체크를 할 건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추이상으로 보더라도 되게 이게 폭이 없이 움직이지 왜 이렇게 폭이 없지? 흐름에서 보면은 약간 거의 고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게 이렇게 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이쯤 어딘 것 같아. 그러니까 돌리는지가 아직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파는 사람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야. 이게 좀 극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선 상황상 지금은 바닥이 안 보이니까 좀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9,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좀 되려나? 아니면은 살짝이라도 돌리는 게 나와야 그때 뭐 단가를 낮추든지 할 건데 아직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 만약에 돌려 세우면서 12,000원, 13,000원대 그림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돌렸구나 판단하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2,500선을 회복했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비트코인은 어느덧 99,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에서는요, 로봇과 유리기판 그리고 뉴럴링크까지 자세히 살펴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저희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저희 성공 투자하는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